오늘 또 조국 대표가 오늘 네.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니까 몰랐어요. 저는 외신 기자하고 3월 27일 날 외신 기자 기자회견에서 네. 조민 씨의 그 의사 면허 관련해서 그게 의사 면허가 반납한 게 아니고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복지부가 면허 취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페널티죠. 그러니까 그쵸. 내가 스스로 반납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너는 적법한 과정 그러니까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네네. 부정하게 입학을 했으므로 입학을 네.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의사가 됐으므로 의사가 되기 전에 그 과정들 의전원이라든지 이 과정들이 그쵸. 인정할 수 없다. 그쵸. 그래갖고 페널티 벌을 네.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국은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4월 네. 10일 날이 네. 투표 날이잖아요. 총선 앞두고 외신 기자들 앞에서 약간의 잘난 척을 한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딸은 절대로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지 않았다. 어. 굉장히 얼마나 착하냐. 스스로 면허를 반납됐다라는 식으로 맞습니다. 거짓말을 했다. 그것도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본인은 뭐 했다는 이러저러한 변명을 하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네. 통역한 거를 네네. 그 단어를 딱 집어서 리보크가 아니고 그렇죠. 아까 뭐라 그러셨죠? voluntarity. 그러니까 그럼 volunteer. 어려운 그러니까 단어. 스스로 반납을 했다. 스스로 네.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 자발적. 예, 자발적. 네, 그 그래서 자발적이라는 그거를 표현이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예. 하더라고요. 저는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법원에서 죄를 져서 사회봉사 명령 100시간을 받았어요. 네네. 이 사람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네. 나는 사회에서 봉사를 100시간이나 했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윤쌤, 비유 딱입니다. 맞아요. 예. 딱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저기,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노역형,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노역을 통해서 벌을 받은 건데, 나와서는, 나 자원봉사하고 왔어. 하는 얘기랑 그러니까요. 똑같은 예. 얘기죠. 와, 비유 짱입니다. 지금 그런 식의 예. 얘기를 해서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에 넘겨졌는데 네. 이번에 선거법 위반자들이 지금 현재까지 10명이 넘고 네. 30명 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조국이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죠. 10월 10일 날 선거법까지 이제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네. 날이거든요. 네. 이번 총선에서. 그러니까 와, 드디어 조국이 또 하나 별을 그쵸. 달는구나. 그쵸. 그리고 이건 굉장히 빨리 재판 과정이 있겠구나. 6개월 이내로 1심이 있겠구나 하는 네. 것과 두 번째는 조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구나.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맞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러네요. 이건 좀 가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허위 사실도 맞습니다. 국내용과 국제용이 좀 그러네.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 국제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는 조금 더 가중 처벌이 돼야 된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거 허위사실 아니냐 아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면허 취소 복지부 그 결정이 나왔을 때 네. 이거를 갖고 더 다툴 수가 있었는데 네네. 우리는 다투지 않고 순순히 이거를 받아들였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지금 아까 그 비유했듯이, 그 2심이나 3심을 가지 않고 1심에서 그 선고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자진해서. 그렇죠. 자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선고한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반성을 한 거야. 그러네요. 지금 그렇죠. 딱 그런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근데 이거를 또 어쨌든 억지로 실드를 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실드 칠 게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서 이제 조국님의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네네.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 그래서 10월 10일이 이제 선거법 그 만료더라고요. 그렇죠. 기소 만료. 그러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연결돼서 하나 더 네. 경기일보 속보로 보니까 이재명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검찰이 허위사실 왜 그 네, 공표죄잖아요. 내가 구약 성경 다 외운다고 했으면 징역 5년을 구형했을 것이다라고 비아냥 거렸는데 이게 지난번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라는 것에 빗대어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을 것이다라고 빗대었는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물론 네.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허위사실에 지금 그 자신의 어떤 발언들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 네. 위반죄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발언들은 네. 선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상향을 했다는 건 무슨 뜻으로 했냐면 백현동의 네. 그 이익을 몰아줘서 그 사람 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네. 3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받았는데 나랑은 상관없다. 네, 네, 그럼 네.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쵸. 백현동에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네. 그 다음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것도 사실은 김문기 처장이 당시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가장 실무에서 맞아요. 네. 모든 책임을 다 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독대를 하면서 이재명 시장에게 도장을 찍고 보고를 했기 네. 때문에 김문기를 알았다는 것, 그 대장동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설계 구도를 알았다는 그렇죠. 것, 자기가 했다는 그렇죠. 것, 그것을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모른다라는 대답으로 자신의 맞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거꾸로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끔 그렇죠. 거짓말을 네, 했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도 딸이 자진 반납을 했느냐 아니면 페널티를 받았느냐가 뭐가 문제냐면 조국이 직접 자신의 지금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연결이 돼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딸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라는 뜻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기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이 일가가 다 지금 엮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공범으로 주범과 종범과. 조직 범죄다. 그렇죠. 일가 조직 횡령, 횡령은 아니지. 사기단. 이 범죄 조직 구성권도 이게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조직 범죄. 이게 가중 처벌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허위사실이냐 했는데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조국의 범죄 자체가 딸의 학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딸이 학위에 그러네요. 문제가 없이 그냥 자진 반납했다라고 하면 나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밑에 깔려 그러네요.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우리 일가는 모두 다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공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4년형 받고 그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신의 선거,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구약 성경이 이렇게 부인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네. 것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도리어 불교계라든지 아니 다른 김건희 여사가 종교에서 무슨 목사 시험 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지금 저 너무 웃긴 게 예.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이재명이 빗대려면 아버지가 지금 1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허위사실 유포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무슨 자기가 백현동만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다 외운 것보다 훨씬 많은 거짓말을 했고 그런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을 다 허위사실로 그렇죠. 해서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예. 겁니다. 거기다 김건희 여사 또 후보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승전 여사.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김혜경 여사가 선거를 나가고 자기가 배우자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법관은 김혜경이 썼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명품백 전달했던 최재형 목사 호소인이잖아요. 이분이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그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출석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건 조금 구분하면 최근 뭐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가 됐다 어쩌다 해갖고 이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중앙지검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의견으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랑 별개입니다. 그쵸? 검찰이 아니라 네. 경찰입니다. 경찰에 지금 출석한 거예요. 경찰에 왜 출석했지?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그럼 최재형은 왜 선거법에 위반했지? 보니까 최재형은 누구죠? 종북이잖아요. 그렇죠. 종북이라서 뭘 하기 위해서 북한에 드나들기 위해서 남한 국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북한에 드나들면 어떻게 되죠? 국법법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김일성 일가를 네.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하려면 네. 자주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국적을 국적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쵸. 생각으로 가서 미국 국적을 받고 네. 미국에서 왜 종북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멤버들이 있어요. 무리들과 어울려서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을 계속 찬양하는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이
우리나라 선거에 와서 예를 들어 미국인이 와갖고 막 이재명 그러네요. 선거하면 그거 걸려요. 맞네요. 왜냐면 국적이 다른 사람이. 맞네요.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뭐 트럼프 한들 뭐 그 미국 선거 보면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걸리겠네.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 최재영은 이게 종북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당시에 민주당 후보 여주 양평으로 나온 최재관 네. 위원장의 네. 선거운동을 도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뭐 명품, 물론 이제 올라와서 명품, 디올 파우치 얘기를 했겠죠.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건하고는 조금 별개로. 그렇죠. 그냥 현행 선거법에 미국 사람이 왜 대한민국에서 선거운동을 해? 그렇죠. 단순하게 보면 이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또 민주당은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또 여사 기승전 여사는 근데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 무슨 선거 개입 운운하지만 선거 개입이 아니라 공천 장사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이슈가.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이분도 이걸로 좀 구속되면 좋겠네요. 네네. 왜 너무 웃긴 게 이분은 수심이 가서는 나 제발 나 범죄자로 기소해달라고 네. 애원을 하더니 막상 본인이 진짜로 저지른 미국 국적인데 왜 한국에 와서 선거운동을 해요? 이거 불법이에요 했더니 이거는 뭐 몇 분 안 했다고 그러면서 죄는 부정하는 네. 이분의 법정은 좀 우리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건 김건희 여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네. 방식이지 네. 내가 진짜 죄가 있다라는 네. 건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북한에 갈 때는 미국 사람이고 여기서 선거운동할 때는 한국 사람이고 그렇죠. 예. 예. 예, 국적을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는 저기 포스트 모더닉하신 분이시네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해야죠 이제. 예. 문재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분이 임차인이셨더라고요. 나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호소인. 임차인입니다. 네, 그래서 돈 갖춘 거는 내가 구기동 빌라에 잠깐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네네. 하는. 근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 딸이 문재인 집에 산 시간은 훨씬 길어요.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네네.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건 왜 그 돈을 안 냈지? 그러니까요. 국민 세금을 그러니까요. 지내드렸는데, 오늘 5번째 저를 놀라게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재인만 딸에게 임대료를 낼 게 네. 아니라, 문다해도 청와대에서 살았던 그 사용료라든지, 임차를 국민한테 내야죠. 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국민의 맞습니다.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 거 훨씬 아니거든, 비싼 집. 청와대는. 훨씬 비싼 집에 맞습니다. 살았잖아요. 예. 유진쌤, 짱! 감사합니다. 짱.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까 봐요. 그래서 네, 예. 문재인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지금 해명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문재인한테 완전히 독이 돼버렸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무슨 전 정권 대책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10명이 네. 문재인을 변호하겠다고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찾아갔어요. 네, 네. 찾아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공식적으로 1시간 동안 들은 다음에 나와서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재인과 관련돼서 네. 나도 그리고 이재명도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은 오죽하겠느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은 했잖아요. 죄를 안 져서 괜찮아요. 국민들이 너희들처럼 무슨 대역죄를 저질렀냐? 뭐 검사는- 권력 있냐 국민들이? 검사는 뭐 이런 죄를 얘기. 지어야만 만나고 또 큰 죄를 지어야만 만나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만 했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문재인이 얘기했는데 얘기했는데 죄가 없더라야. 내가 다 들어봤거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적인 공격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의 임대를 운운한 건 나중에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흘러나오기. 참석자가 중앙일보 아마에 흘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떳떳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공식적으로 이 얘기가 옳았다면 그렇죠. 그날 해명을 딱 해명을 하는 거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만 돈이 갔다. 네, 근데 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보면 네. 그 구기동 빌라에 있던 시절이고 네. 그럼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냥 사는 건. 네. 그러니까 임대를 줬다. 이렇게 또박또박 해갖고 그걸 그러네. 검증하게 해줘야지. 그러네. 안 그래요? 이게 그런데 흘러나왔다는 뒤늦게 거, 며칠 진짜. 후에요. 23일인데 이 기사가 26일이야. 네. 나흘 만에 지금 흘러나왔어요. 그러네. 흘러나왔고 그냥 네. 쭝쭝쭝쭝인데 네. 자 보세요.
보세요. 이 얘기가 왜 문제냐면 자 그러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문다희한테 돈이 안 갔느냐를 그쵸, 저기 해야 그쵸. 돼요. 그러네요. 자,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전 세입자가 낸 그 액수를 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액수가 만약 맞아 떨어져야 돼요. 진짜로. 네, 뭐 그렇죠. 1,000만 원 이상이라며. 그렇죠, 그렇죠. 원래 2010년도에 결혼해요. 이 두 사람이 문다희와 네. 서창호가. 근데 2012년부터 구기동 빌라에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2010년도에 2년 신혼 부부 집을 지금 쳐들어간 거야. 그러네요. 신혼부부 뭐 신혼 2년이면 신혼이 아닌가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양산 가서 살아 너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네. 살게 그러면서 뭐 다달이 임대료를 냈다 이거야. 그러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는 없었느냐? 2016년도 이후에는 없었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뭘 알고 있죠? 그 2018년, 2020년, 2022년까지 네. 이상한 돈들이 갔다. 그 돈들을 그쵸. 다 해명해라. 그쵸. 문재인 당신한테만 간 게 아니라 네. 당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네. 돈을 보냈다. 네. 누구? 양인에스, 유송화 그쵸. 이런 직원들이 보냈다. 청와대 직원들이 왜 문다희한테 돈이 갔느냐? 이건 임대료랑 다르다.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해라. 두 번째, 거기에 태국에 있는 경호처 직원은 왜 문다희 돈을 가져다가 돈 세탁을 하고 그쵸. 돈을 빼냈느냐? 그리고 그 이후 임대료가 무슨 평생을 줘야 돼요? 맞습니다. 임대가 무슨 평생 계약이야? 이 정도 되면 집을 사고도 남아요. 그러게. 이 정도 간 돈이면. 지금까지 계속 돈을 그렇게 5천만 원씩 그러니까요. 계속 2022년 네. 거기에 좋아. 임대료라고 칩시다. 그런데 저 송기인의 이 제주도 별장은 왜 문다희 이름으로? 왜 문다희 이름으로 가?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다 안 맞는 거를 지금 그쵸.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거 뭐 때문에 얘기했어요? 개딸들이 이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해. 임대료를 갖고. 문재인이 이렇게까지 투명한 사람인데. 딸한테도 임대료를 주는. 딸한테도 이렇게 투명하게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투명하게 한 거냐. 이 얘기를 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되풀이하게 하나의 어떤 소재로 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그거는 어차피 뭐 지네들끼리 할 얘기고 검찰은 임대료예요 하면서부터 이제 딱 갖고 온 자료들과 딱 올가맬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초를 준 그럼 그 거죠. 앞에 건 어디를 임대했나요? 그 뒤에 건 무엇을 임대하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임대료 이외에 지금 입증해야 될 것들이 태산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 중에 웃긴 말 많아요. 자, 뭐라 그러냐면 역대 대통령의 아들, 딸들이 다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딸이 스스로 태국에 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태국 딸의 의견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직이 친구구나. 문다희 친구였어. 문재인 친구가 아니고.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랑 전혀 상관없고 지금까지 이상직과 서창호와 문다희는 수십 년 직인가 봐. 아버지 초등학교 친구하고도 친구고. 친구고. 또 저기도 지인이라며 양인에스가 자기 지인이래요. 네, 맞아요. 이것도 법에 걸리잖아. 딸의 지인을 청와대에 지금 그쵸. 집어넣어 준 그쵸. 거잖아. 이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문다희 친구가 없나 봐요. 엄마 아빠 친구하고만 노나 봐요. 엄마 아빠 친구랑 동격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빠 친구 금산 갤러리 가서 큐레이터 했다고 동네 그러니까요. 방네 다 소문냈는데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 카페 알바였다. 그러니까 이 본인 지인은 한 명도 없고요. 다 모든 지인이 엄마 아빠 친구예요. 지난번에 SNS를 통해서 내 지인과 동창을 털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동창이 엄마 동창이잖아. 엄마 동창이잖아. 고딩 동창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엄마 동창하고 고등학교에 함께 나왔나 봐. 문재인 김정수 초중고 동창회는 문대가 대신 나가나요? 이쯤 되면? 아니 김정숙의 동창들은 고등학교를 다시 다녔나 봐요. 그렇죠. 문다희하고. 그러네요. 부산외고. 참 특이한 딸이에요. 예. 아니 부모님을 터는 것도 모자라서 부모님 친구까지 이렇게
털어버려. 예, 이러면 진짜 앞으로 친구를 맺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아들, 딸이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냥 친구 관계만 문제가 아니고 그 집 아들, 딸까지 나를 털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줄줄이 다 엮여져.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이 인맥 죽인다. 맞습니다. 문다혜라는 사람의 인맥은 문재인이랑 별개라며. 어. 그럼 전부 문재인, 김정숙의 인맥을 고스란히 윤다혜가 다 갖고 있네. 문다혜가 다 갖고 맞습니다. 있네. 와, 능력자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너무 웃긴 게 역대 대통령들 얘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슬쩍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들, 딸 때문에 비참해진 거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아들, 딸 때문에 비참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조국도 아들, 딸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뭐 본인도 문제지만 아들, 딸을 남들보다 더 무엇인가를 해주기 그렇죠. 위해서 자신의 권력들을 이용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들 얘기를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그 권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들, 딸이 불행해질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아들, 딸 때문에 본인이 불행해지는 거를 좀 걱정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딸 바보, 아들 바보예요. 저도요. 딸 바보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요. 아이고,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냐. 그게 딸 바보 몇십 년만 하면 딸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맞습니다. 바보로 맞습니다. 만들어요. 맞습니다. 예. 진짜 그 민주당은 정말 근데 그 좌파들은 더 유난히 딸 아들한테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아들과 딸들, 남의 아들과 딸들은 다 평등해야 돼. 그렇지. 하향 평등해야 돼. 특수고 이런 거 가면 안 되고 안 돼. 외국 유학 안 하고 그냥 하향. 누구나 똑같이 하향 평준화하면 돼라고 해놓고 자기 아들 딸들은 남의 또 아들 딸의 학폭에 겁나 예민해요. 근데 자기 아들 딸들은 괜찮아. 괜찮아. 성추행도 괜찮아. 그리고 자기 아들 딸들은 무조건 특수고 나와야 되고 네. 다 네, 저 미국 네. 반미 외치면서 미국 영국 다 맞습니다. 유학시켜야 되고. 맞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교육관과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이 아들 딸 문제에서 딱 드러나는 게 그렇죠. 지킬 수 없는 이상향을 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면서 나는 못 지키는 거죠. 사실 자기는 그렇죠. 그런 참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웃음, 저는 소름이 끼쳐요. 이재명이 웃을 때마다 사달이 났거든, 뭔가. 네.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비열하게 아주 웃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여다보면, 아이고,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대선 때 성경책을 다 외운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한테 5년을 구형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예의 하는 웃음이 있잖아요. 그걸 또 웃었습니다. 아주 깔깔대고 옆에 이제 박찬대가 안수 집사인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성경 얘기를 자꾸 합니다. 사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운운하면서 저는 기독교 신자분들이 보면 오늘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사 운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조롱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자들은 성경책도 갖고 나왔어요. 전현이가 갖고 나오면서 완전히 그 성경책을 인용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발언 그리고 그것은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했던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낄낄낄낄 되더라고요. 네. 자, 이 사람의 심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과속해서 잡혔는데.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죄 있다는 거를 자기도 인정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왜냐면 이제 김건희도 그랬어. 아하. 나는 그래가지고 2년 때렸으면 내가 그런 걸 2년 때렸으면 김건희가 이런 거는 5년 때려야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가 했던 거는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은연중에 예. 자기도 유죄라는 거를 했다는 거를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예. 만약에 내가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랑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억울한 부분을 비유를 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성경을 다 외운다는데 이렇게 비유를 안 하죠. 예. 그리고 성경을 다 외운다. 네.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갖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저기 뭐 이게 그 창세기부터 해갖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다 외운다는 걸 갖다가 줄줄줄 말한다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예.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성경의 깊은 어떤 그런 이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때, 우리 딸딸 외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딸딸 외워요. 평소에, 무슨 얘기를 할 때, 성경 요한복음에 몇 장을 인용을 한다 그러면 주위에서 이렇게 하죠. 와, 저 사람은 성경 딸딸 외우나 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한두 번 그렇게 인용을 하더라도 그것과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네. 이걸 이야기함으로써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네. 미칠 수 있을 때 예. 이를테면 백형동 이거는 내가 상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짓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거짓말은 왜 하냐? 그런 허위사실을 얘기함으로써 백형동 사건과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무관하다. 나는 대통령 할 수 있어. 김문기 모른다. 어. 대장동 나 모른다. 예.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선거에 자기가 나는 그 이기기 실무자도 몰라 나는. 그렇지.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실무 대장도 네. 나는 모르는 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대장동 나는 모르는 얘야. 이 모든 거 다 이재명에서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성경 외운다 못 외운다가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죠.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 사람이 뭐냐면 네. 나를 잡으려면 우리나라 도둑들 다 잡고 나를 잡아.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월요일 날 5년형이 떨어질 걸 아는 거야. 예. 구형을.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5년형이 떨어질 걸 미리 여기서 설레발을 한번 치는 거야. 예. 아이고, 저기 김건희 여사처럼 내가 성경 외운다 그러면 5년형 때리겠네. 5년형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 5년형 때려봐야, 아니, 그 나가 죄가 있어서 때린 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내가 이재명이니까 때리는 거야. 그렇지. 이재명을 죽이려고 지금 다 그러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덮어씌우는 그렇죠. 5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예. 월요일 날 자기가 구형받을 5년이 예.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예. 걸 미리 설레발을 치는 그렇죠. 게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진짜 비열한 게 저는 웃을 때마다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 예,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김남국이 옆에 두고 이거예요. 남국의 최고위원 때 너 돈봉투 지금 사삭거리고 있지? 돈봉투 소리 나지? 깔깔깔깔깔 웃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봉투 얘기하면서 왜 체포 동의안 얘기하면서 돈봉투 사건 때 그때 돈봉투 소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비열하게 김남국 앞에서 김남국 최고위원이 있는데 돈봉투 소리 난다 하고 조롱했을 때 그때도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송영길 다 감옥 갔죠. 감옥 갔어요. 예.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예. 아니 지난 총선 때 진중권이 이야기한 이 장면이 있어요. 진중권이 이렇게 있어요. 올해 총선의 가장 인상적인 사진 한 것으로 기록이 될 거다. 뭐가? 이재명의 우승 사건. 어떻게 웃었는지 아세요? 기자들 다 모아놓고 그거 빵점 맞은 의원 아시잖아요. 그 사람 빵점이잖아요. 꼴찌예요. 박용진 의원. 공천 학살할 때 자기랑 옛날에 경선을 함께 했던 라이벌인데 그 사람이 빵점 맞았다고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는 거예요. 아니 같은 당에서 공천에 떨어지는 사람한테 최소한의 예우로 해줘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하다못해 돼. 선생님이 예. 우리 반에 빵점이 있어. 빵점이. 예. 야 빵점 맞은 놈 일어나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선생님 웃어. 야 정말 빵점이다. 빵점. 이거 그러면 애 왕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짓을 그러니까 이재명이니까 이 인간성을 거기서 다 보이는 거니까 그렇지. 인간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예. 맨날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인성에 대한 문제. 예, 인성에 대한 문제죠. 인성에 대한 문제. 오늘 또 그것도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예. 그 이제 안동에서 이거 뉴스가 터졌다네요. 뭐가? 안동에서 뉴스가 터졌다고. 뉴스가? 예, 안동 쪽에서 이렇게 지방 뉴스가 터졌는데 유전이 터졌다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어요.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예. 뉴스가 터졌네요. 뉴스가 나왔는데 뭐냐면 예. 뉴스가 나왔다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방송 때문에 바꿔서 네네. 못 봤는데 네. 뭐냐면 이재명 아버지가 네. 그 담배값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가지고 두 마을에서 그거를 걷어가지고 도망을 갔다. 담배값이 이 담배가 아니라 예. 그 담배 수매금. 수매금. 예. 그거 큰데. 두 마을이나 해가지고 도망갔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네.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아들 보세요. 네. 아들은 뭐냐면 그 성매매 없어. 예. 그 맨날- 탐방 그거 올리고 어? 맨날 도박이나 하고. 도박하고 그다음에 그 여성 연예인들 네네. 예, 여성 연예인 신체 가지고 그렇죠. 예, 하든 고대에 먹칠을 하는. 예, 그런 애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조카들은 네네. 그 한 마피아. 가족을 살인해 가지고 예, 예. 살해해 가지고 저기 무기징역 받고 네. 그러니까 그 조카가 그러니까 그 사람 왜 보내줬냐 네네. 이러니까 뭐냐면 게이트 폭력이다. 네네. 그때 심신미약이다 중요했거든. 네네.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척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었대. 근데 친척이 아니라 제 조카입니다 그러면 될 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먼 친척처럼. 예, 예. 예, 그것도 보기 하려고 친척이라는 표현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듣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조카야. 조카야. 조카가 친척 맞은데 조카를 어떻게 친척이라고 하냐고요. 예. 친척은 예를 들어서 8촌 정도. 예. 아니면 뭐 외가에 뭐 예. 사촌에 처가에 사촌에 8촌 뭐 이 정도면 친척이라고. 친척이라고 하지. 내 조카야. 제 조카입니다 그러면 될 누나의 걸. 아들이야. 예. 저 누나 아들이라서 변호사면 이렇게 안 하고. 그렇죠. 예, 친척이라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 이재명의 말은 네네.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재명의 말은 잘 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조카 하나는 또 뭐냐면 범죄단체 구성, 불법 범죄단체 구성으로 해가지고 또 감옥을 가요. 그렇죠. 예. 특가법이죠. 조폭이잖아요. 예. 집단 예. 조직범죄에서 또 감옥을 가지요. 자, 이렇게 오늘 그 이재명이 또다시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는 예.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막 그냥 좌파 매체들의 온 폭탄, 요즘 계속 폭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소환을 해서 일부러 성경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5년형을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주 한 다목적이죠, 오늘. 네, 다목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보를 좀 받고 싶은데요. 네네, 제보를 받고 받고 싶은데 본부장님이 이제 제보를 이게 좀 권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네. 동호가 학교 다닐 때,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네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있잖아요. 네. 동호 엄마가 선생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예전에 그게 찌라시로 돌았었어요. 예, 그래서 예. 뺨을 때려가지고 음흠. 그 선생님이 그만두고 네. 미국으로 가셨대요. 네. 미국인가 어디 캐나다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거나 들으신 분들은 네네. 예, 그 내용을 정말 잘 알고 네. 아니면 들으신 분들은 예, 우리 멸콩 TV로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재명이 엄청나게 공작을 했다라는 설까지 지금 네. 그게 포함돼서 당시에 시중에서 돌았거든요. 이동우 네.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분도 사실은 그냥 덮여졌습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하나 정확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 보도를 못 하고 있는데 집단지성의 힘 오늘 멜콩 라이브를 보신 분 중에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또 그 당시에 분당에 학교를 다녔거나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학교 다니는 저 학부모였거나 네네.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알거나 들으신 분들은 네. 예,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행태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네. 뭐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맨날 그랬다면서요. 선생을 제대로 학생들을 때려보고 싶어서 선생 되고 싶었다. 아니 그러니까 예. 페이스북인가 거기다가 네네. 자기가 썼어요. 예.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어릴 때 꿈은 선생님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많이 맞았는데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는데 네네.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선생님이 된 다음에 애들을 때려야지 겠다는 생각을 내가 했었다. 네. 이렇게 올렸어요. 네네. 아니 보통 선생님한테 맞으면 내가 선생님한테 복수를 하겠다가 이것도 아니라 네네. 나도 선생님이 된 다음에 애들을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 역시 이것 역시 인성이 그대로 그대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폭력이라는 것이 잠재적으로 내재화됐을 때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고.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네네. 이재명에는 그 보통 옛날에 이제 머슴들이 장작을 패잖아요. 네네. 장작을 패잖아요. 네. 이재명은 여자를 패요. 여성을 뺐다? 아니 뭐 약간 근거가 있어야 있죠.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있죠. 이거는 이건 있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예. 이재명 자서전에 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했군요. 예. 자, 여성을 어떻게 폭행을 했습니까? 예, 자기가 세게 보이려고 네네. 그 중에서 약해 보이는 누나를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고 공장에서 팼다. 공장에서 잡아뜨리고 팼다. 공장에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예. 자기가 세 보이려고. 자기가 왠지 그렇게 그 예. 공장에서 예.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미리 세 보이는 누나를 세 보이려고. 세 보이려고. 얘 약해 보이는 약해 여자를. 야, 근데 그건 말도 안 된다. 보통은 예. 아니야, 세 보이는 사람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건 남자지. 그게 딱 되잖아. 그 뭐 이게 예. 일장이라고 예, 하나? 일장이 되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아주 비열하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예. 폭행을 했다. 예.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자랑스럽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그걸 갖다 자선이 썼어요. 본인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웃음이 확실하게 이해가 간다. 약한 고리를 잡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조롱을 하는 그런 이 심리. 옛날에 이거 이재명 책 제목이 그거예요. 뭐요?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 뭐 그잖아요. 꼬리를 흔들어서 뭐 몸통을 흔든다나. 뭐 그거 했잖아요.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잡는다는 거예요? 예. 예. 어찌됐든. 예. 그러니까 그 꼬리를 흔들어. 자기는 꼬리 같은 상대 안에 머리를 잡을 거야가 아니고 예. 꼬리를 잡아야 몸통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약한 꼬리부터 예. 시작을 한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세 보이려고 약한 여자를 두들겨 패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장작 팰값쇼가 이게 아니라 여자 팰값쇼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자가 오늘 이렇게 예. 또 깔깔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이슈는 형수한테 욕이나 하고. 그렇죠. 그런 쌍욕하는 그런 쌍욕을 갖다가 하는 정치인 본 적 있습니까? 형수가 아무리 믿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근데 처음에 이게요. 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형수 쌍욕이 나왔을 때 네네. 이재명이 뭐라고 변명했냐면 형수 쌍욕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형이 엄마를 때려가지고 네. 내가 이제 이게 그 분을 못 참아서 네. 형한테 전화했는데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화가 나서 나온 말이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형수한테 욕한 게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더라고. 그 전부터.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예. 그런데 그 녹취록을 보면은 네. 우리가 이게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동아빠 같이 뭐 하면은 이렇게 닦아발리고 그러면 좋아요. 뭐 이러니까 김혜경이 옆에서 하하하 웃고 있잖아요. 네네. 이재명이는 뭐라고 그러냐 옆에서 이 XX냐 이 XX냐 이랬다니까. 네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화가 나서 예.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형수한테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설이 터지니까 네네. 변명을 한 게 형이 엄마를 때렸다. 네네. 근데 엄마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속 폭행이 아니고 검찰에서도 경찰 나왔습니다. 예. 그 부분은 무혐의예요. 서로 밀치다가 벌어진 일이다라고 예. 정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재선 그러니까 친명이 전치 4주라까지 이야기했어요 이재명이 그때 예. 엄마가 전치 4주에 폭행을 당했다고. 그렇죠. 예.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변명을 한 게 미천한 집안 때문에 비천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천한 출신이 영남대 법학과 나온 아버지 밑에 아들인데 또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교사도 하고 서울대 나왔다 순경도 그랬어요. 하고 예? 서울대 나왔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서울대 나왔다 그런 적도 있고요. 예. 어디 가고는 광부라고 그랬고요. 예, 어디 가서는 노름쟁이라고 그러고요. 예. 어떨 때는 화전민이라고 그러고, 예. 어떨 때는 청소부고, 예. 어떨 때는 군인이었고, 네. 예, 어떨 때는 하사관이라고 그러고, 예, 직업이 많이 바뀝니다. 예. 아무튼 그 비천한 출신이라고 표현한 게 그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희룡 이낙연 이런 정치인들도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정말 최고의 그런 천재였는데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전기가 있는 방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공부를 전기 있는 방에서 했다고 합니다. 어렸으니까 전기도 없었던 곳에서 자라났고요. 이낙연은 거의 막상막하로 가난했나 봐요. 근데 가난했다고 그래서 욕설 잘하고 그렇지 않죠.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건 다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문기를 알았나 몰랐나. 그러니까 이재명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국민의 절반이 그 당연히 알았을 거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재명하고 제가 술을 먹고 있으면은 네네. 이재명하고 술을 먹고 있으면 이재명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네네. 제가 이제 측근이 이제 술 먹다가 이재명 진짜 김문기 진짜 모르셨어요? 그러면은 이럴 거예요. 네.
내가 그거 왜 모르나? 내가 무슨 머리가 막 단세포 아메바도 아니고 기억하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옛날에 이재명 같았으면 아니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이제 저하고 당연히.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야, 알지 뭐 내가 그거 모르나? 내가 저 모르고 이야기하나? 내가 모른다 그러면 진짜 모르는 줄 아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당연히 예.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지금 48.7% 거의 절반이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건 너무 뻔한 거 모를래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에 그렇죠. 책임자인데 그렇죠. 어떻게 몰라요? 그래 게다가 옛날에 리모델링 할 때부터 알았는데 그렇죠. 예, 게다가 골프를 그렇게 치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그게 모르면은 그게 아메바지 그 사람입니까? 그게? 그런데 아까 예. 술집 운영자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이 그건 다 검찰이 조작한 거다. 술집 운영자 얘기가 나와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26일. 네. 남욱동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정지상 김용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과 관련해 유흥주점 운영자가 정진상 김용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이들이 성남시 실세거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인지도 모르는데 검사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요. 네. 장난을 치는 게도 네. 유분수지. 네네. 내가 저기 데리고 와갖고 네네. 내가 데리고 와서 네. 그때가 이제 뭐냐면 도시공사 네. 설립 날짜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아마 네. 예산인지 뭔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기념하면서 나가갖고 술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욱이 그때 돈을 다 대고 네. 2013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욱이 그 가는 술집에 가갖고 먹은 건데 상석에 정진상 앉고 여기에 김용 앉고 제가 여기 앉았는데 네. 제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진상? 정진상 말고 네네. 제가 상석에 앉힐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 당시에. 누구죠? 아니 제가 네네. 술집 가면 상석이 있고 네네네네. 예, 거기 하석이 누구 있잖아요. 있었죠? 누구? 정진상, 김용 저. 그럼 정진상이 맨 위로 가야죠. 그러니까 정진상 아니면 제가 하석에 왜 앉겠냐고요. 그렇죠. 하석에 앉았을 때. 예. 정진상이 있으니까 하석에 앉아 당연히, 있는 당연히, 거고. 당연히. 그리고 성남 이야기하니까 거기 카톡의 내용에 성남 실세들 맞아.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남욱은 정진상, 김용, 네. 그다음에 이제 저가 간 거를 아니까 네네. 거기 이제 네가 볼 때 거기 실세 맞은 것 같아? 이게 장난을 치니까 네네. 실세 맞아. 네. 성남 실세 맞아. 이게 카톡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카톡에 다 나와 있으면 그 당시 카톡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카톡이에요. 그럼 그런데 다- 이 여자가 증인 나와가지고 뭐라 고 그랬냐면 네네. 그때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많은 손님들 중에서 네네. 정진상, 김용은 한 번, 두 번 왔단 말이에요. 네네. 김용은 한 번 오고 네. 정진상 두 번 왔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가고 난 다음에 기자 데리고 왔어. 누구냐면 MBC 정모 기자가 거기 같이 왔다고요. 네네. 예. 그래서 내가 기자 이름까지 다 아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지금 별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뭐냐면 기자를 데리고 나 없이 그 집을 또 가요. 정진상이. 근데 술값은 누가 내? 없이 갔을 때. 남욱이 낸 거죠. 쥐들이 돈 내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남욱이 그 사람들도 아닌데 지가 네. 술값을 왜 내겠어요? 그렇죠. 남욱이 그 술값을 왜 내겠냐고요? 왜 내겠냐고. 그 사람들한테 받으라고 그러지. 그렇지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그럼요. 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남욱이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 맞으니까 낸 거예요. 그렇죠. 예, 유동규 맞으니까 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맞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술집 주인은 네. 내가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을 받겠냐고요. 기억이 잘 안 나지. 잘 안 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얼굴 기억은 내가 정말 그렇게 매칭을 못 하겠다. 네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저 정진상은 좀 본 것 같은데? 네네. 그건 김용은 저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네. 이런 거 가지고 음. 조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카톡이고 이거 다 있잖아.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진술했고. 네. 그러니까 진술을 바탕으로 산 거예요. 네. 무슨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기 법정에 나와서 네네. 다그치잖아. 네네. 걔들이 네. 10년 전 일인데 그렇게 사람 많이 하는데 이 사람 진짜 이거 얼굴을 확인하는데 이 사람 얼굴 맞아요? 이거 얼굴 기억해요? 이러니까 아니요. 예. 이랬다고. 변호 측의 그 변호사들이 막 다그치군. 예. 그러니까 거의 그러거든요. 아니 따지듯이 막 얘기한다고. 예, 그렇죠. 당신 맞아. 예. 그러면은 봐봐요. 이재명 옆에 앉아 있지. 예. 그런데 거기다가 하면 기가 얼마나 죽겠어요. 그렇지. 그 여자한테 그 술집에 하면 잘못하면은 거기 그 집 있잖아요. 시로코. 네네. 시로코 그 집도 있잖아요. 뭐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영업정지. 그러면은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영업정지 받았습니다.
까지 했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보복을 해, 예, 얘들은.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집 영업정지 안 받았, 이것까지 변호사들이 챙긴다니까? 네. 아니, 남이 술집 영업정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거를 왜 따지냐고.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이것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은,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도, 기소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유동규 그거 기소했어요? 왜 유동규 그거 기소 안 해? 봐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이게 이재명 하는 짓이고 더러운 짓이라고요. 그렇죠. 지 거만 챙겨서 지가 잘났으면 자기가 깨끗하면 자기가 결백하다는 걸 밝히면 되는데 그렇죠. 그 유동규는 그러면 왜 그걸 바로 안 주고 거기 왜 도시개혁과장은 그 기소를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덮어 씌우기가 예. 그렇죠. 유동규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미 다 오래전에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간 것도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또다시 대책위가 예. 라는 걸 만들어서 또다시 그 부분만 딱 드러내갖고 예. 봐봐라 조작이다 예. 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문재인과 관련돼서도 예. 대법증 가갖고 다 조작이다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예. 이 조작이라는 게 입에 붙었는데 지금 검찰이 또 입장문을 또 발표를 했어요.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한 객관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 아까 말씀하신 예.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진술조서를 참작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지만 네. 이재명은요. 네. 자기 집에 네. 네. 구들장에서 네. 시체 10구가 나와도 네. 예? 네. 10구가 나와도 조작이라고 그럴 거예요. 이건 다 저 사람이 아니야. 덤이야. 인형이야. 아니 더미가 아니라 이거 조작이야. 우리 잠깐 휴가 갔다 온 동안 누가 조작을 해놓은 거지. 묻어놨어. 이건 나는 몰라. 이렇게 할 사람이라고요. 네네.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조작 진상 대책위에 조작 운운하는 것도 예. 지겹습니다. 정말 지겨워 지금. 왜냐면 지금까지 반성이 아니 거짓말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이제 저기 국토부 네. 협박 관련돼 가지고 네네. 이게 아닌 게 나와. 네. 이제 나오니까 아니면 이제 골프 친 것도 나오잖아. 네네. 골프 친 거 맞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골프 친 거를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꾸냐? 네.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간간은 같습니다. 이게 뭐야? 거짓말한 거지 지난번에. 그러면 간간은 같습니다. 근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거고 갔으면 갔고 안 갔으면 안 가는 거지. 간간은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과거에 그럼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간간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들한테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없어요. 간간은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진은 이렇게, 조작됐습니다. 예, 그리고 사진이 처음에 나올 때 조작입니다. 그 사진. 예. 근데 맞거든.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이 네네. 조작이 아닌 게 드러났으면 네네. 그 사진 제가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를 모르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니요. 누구 핑계대고 그제는 내가 집안이 가난해서 생긴 거고 내가 그걸 할 때는 내가 최초로 피디가 시켜서 한 거고 자기가 잘못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인간하고 여러분 사귀고 싶습니까? 예?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나도 반성을 해야 되고 상대방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네. 나는 잘못이 없고 깨끗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예? 다른 사람들 지가 과거에 그러면 한 점 부끄러움 없으면 과거에 그러면 저기 알코올도 그러면 그 음주운전. 네. 음주운전도 그러면 경찰이 조작한 거야? 네. 음주운전한 것도 과거에 있으면 부끄러운 일 아니야? 근데 무슨 하늘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인간이 바로 이렇다. 네. 내가 격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 말고도 또 하나 저희가 좀, 들여다보는 게 이겁니다. 네. 돈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 돈만 주면 자기가 예. 표를 다 얻을 수 있다. 이것까지 하더라고. 요즘에 지자체 보궐선거 있잖아요. 기초단체. 예. 영광, 예. 그다음 곡성, 그다음 예. 금정구청, 예. 강화군수는 예. 아예 안 가는데 예. 가는 데마다 100만 원씩 준대. 예. 그래갖고 그거 팔더라고. 광을 팔더라고. 자, 앞으로 있잖아요. 예. 이거 있잖아요. 법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어때요? 진짜 금권 선거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지 돈으로 줬어. 예. 지 돈으로 줬는데 이제는 나라 돈으로 주는 거야. 네. 이게 금권 선거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내가 당선되면은 나라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100억씩 줄게. 네. 예?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가능하다더라도 네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금권송간이 뭡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당선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다 제가 집집마다 10만 원씩 내가 줄게. 네. 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저기 뽑아줘. 그러면서 근데 쓱쓱 찔러주고 네네.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생색 내는 거야.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금정구청에만 그 구민들한테만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구청장이 무슨 그 구에 무슨 돈이 많습니까? 영광군에 돈이 많습니까? 곡성군에 돈이 많습니까? 걔들이 또 그거 이야기 나오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영광군의 그 1년 그 예산을 보면은 네네. 1인당 한 260만 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다 그냥 나눠가지고 그 예산을 전부 다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강이 범람하든 다리가 무너지든 그거는 주민들 여러분 260만 원 걷어서 쓰세요. 알아서 하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또 1년에 100만 원이야. 1년에 100만 예. 원. 근데 1년에 100만 원일지라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조그마한 어마어마한 게 큰 거예요. 1인당 그 200만 예산이. 원씩 드는 거. 그러니까 예산을 다 합쳐봐야 예. 1인당 26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100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 법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아닌 말고 26만 원도 25만 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 국민이 25만 원 사기 당했습니다. 여러분 25만 원 법 폐기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한테 여러분들 가갖고 25만 원 약속 받으신 분들은 이재명한테 25만 원 달라고 네. 개인적으로 소송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